14주차 장애인 상담과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19장과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의 애니어그램 탐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수 목표는 장애인 상담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장애자와 상호작용의 유의점, 시력을 잃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유의점, 청각장애자와 상호작용의 유의점, 언어적 장애자와 상호작용의 유의점,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장애인에 대한 신념, 가정, 그리고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면하는 편견, 차별, 불편함, 그리고 장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의사소통 양식을 갖추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반자가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담자의 장애가 제기된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치료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평소의 평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및 다른 사회적 자원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을 평가, 목표 설정, 기법 선택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 또는 조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가족이 그것을 바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가족 구성원이 재구조화함으로써 긍정적 측면이 드러나도록 돕고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기 옹호 기술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휠체어나 목발 그리고 지팡이 같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그 사람의 사적 공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내담자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의사소통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담실까지 이동하는 곳이 가능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때는 당신 자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 모두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말로 환영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도해야 할 상황에서는 끌거나 밀지 말고 당신의 팔을 잡게 하고 말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맹독견이 옆에 있을 때 쓰다듬거나 놀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이 이동할 건지 또는 대화가 끝났는지를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자리를 권할 때는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손을 의자의 등받이에만 놓아주면 더 이상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유의점은 내담자가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화를 좋아하는지,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읽고 말하는 방법이 좋은지, 내담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담자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담자는 인식해야 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응이 없으면 그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중에 수화 통역가를 개입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눈을 맞추고 상담자의 얼굴과 입이 내담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필담도 괜찮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유의점은 내담자가 말을 다 마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자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시범을 보이거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어장애가 지적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상담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른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현재 MBTI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격 유형 검사 도구로서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어그램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가치와 감성 그리고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놓여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삶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삶의 문제는 곧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나와 다른 감정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신랑과 신부가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함께 살게 된 이 신혼부부에게 첫 번째 부부싸움은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밥에 국을 말아 먹는 것을 보고 국에 밥을 말아 먹어야지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으로 서로 옥신각신하며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다 보니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의 요인을 나와 다른 너의 잘못 때문이라며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시작은 정확한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나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에는 나와 다른 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인간의 삶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타인의 존재를 깨닫고 서로가 노력을 할 때 인간관계의 갈등이 풀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과 함께 그럼 내가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자기 인식 없이 살아가면서 내적 성찰이나 창조적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이정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기 관찰, 자기 이해, 자기 발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이란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길 원하며 또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하며 그들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경험을 원합니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경험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모습 속에서 상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이해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내면의 깊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귀, 삶을 통해 지식을 가지고 여러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중에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내면의 여행을 도와주는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통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란 애니어는 아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애니어라는 단어와 그라모스는 도형이나 선, 점이라는 단어로서 애니어와 그라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9개의 점이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애니어그램 자체는 원과 9개의 점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만 구성된 단순한 도형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중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만 구분,
해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9가지 유형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성격의 문과 같은 것으로 9가지 유형의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치관은 어떤지, 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면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행에는 무수히 많은 관계들의 역동과 변형, 수준, 행동하게 되는 방식, 자신 내부의 동기들이 있고 이 가운데서 인간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4주차 1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